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좀, 이렇게 미지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맞춰서 이렇게, 저한테 SMP라는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잡아갈 수 있게 된 계기를 이제 만들어주신 우리 강현서 대표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 줌을 열어주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편하게 또 저희가 집에서도 듣고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강의 주제를 2026년도 나의 해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2026년 시작하시면서 명확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음,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지 10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이우송 스폰서님이 예, 하셨던 얘기가 있으시잖아요. 1학년 10년 다니면 몇 학년이다? 네, 1학년이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10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 1년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나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단계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2026년도 명확한 목표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그동안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목표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인가? 다이아몬드인가? 또 집에서 하는 사람들 말이 이제 주변에 이제 저하고 이제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다이아몬드가 못 됐어?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서도 아이들이 엄마 아직까지 다이아몬드 못 했어? 내가 해도 그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건 내일인가? 내일이 아닌가? 라는, 혹시 흔들리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이건 내일이 아닌가?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명확한 목표가 아니었대요. 그거는 그냥,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냥 욕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세요? 욕망이었을까요? 그쵸? 저는 확실히 욕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욕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욕망의 근원은 결핍이래요. 본능이고, 비교래요. 그쵸? 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이제, 저희 세미나를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나하고 먼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저분은 먼저 나보다 직급이 올라가셨네? 라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 일하고 안 맞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비교를 하시잖아요. 이게 욕망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소망의 근원은 뭘까요? 가치고, 꿈이고, 존재의 의미래요. 그러면, 정말 내 가치고 꿈이고 존재의 의미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교할 일이 없겠죠. 그쵸? 또 느낌을 보는 거예요. 느낌에서, 나는 빨리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잖아요. 그쵸? 조급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고, 집착을 하면서, 짜릿함을 느낀대요. 그쵸? 그런데 소망은 설렘이 있고, 인내가 있고,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세요? 내 2026년도 목표를 설정하시면서 설레셨나요? 아니면 조급하셨나요? 네, 이제는 설레고 평안함을 느끼는 네,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2026년도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욕망과 소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욕망은 나에게 있대요. 무엇을 가질까? 그쵸. 빨리 뭔가를 이뤄서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소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철학적인 질문이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쵸? 이런 게 있을 때 정말 내가 이룰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성으로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게 바로 욕망인 거고요. 소망은 장기적이고 뭐래요? 네, 일관적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한번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2026년도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인큐텐을 통해서 욕망하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실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첫 번째는 이제 더비잖아요. 더비. 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황금 3피트를 남겨두고 멈췄던 사람이래요. 그쵸? 우리가 보면 지금 바이레벨로 바뀌면서 그 전에 그만두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황금 3피트를 남겨두고 멈췄던 사람이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 안 된다고 해도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욕망과 소망의 이제 더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더비의 처음 채굴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욕망에 가까웠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자 쉽게 꺾였대요. 그쵸? 많이 꺾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공의 공식은 하지만 실패 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었고 그 결과 보험업계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네, 누구예요? 에드워드 번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소망이 불타는 소망이 있었더라고요. 에디슨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그 불타는 소망이었죠. 이분은 이제 에디슨을 찾아갈 경비조차 없었어요. 처음에 에디슨을 만났을 때 에디슨은 정말 불황자와 똑같은 그 행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눈에서는 불타는 소망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수년간의 허드렛 일 속에서도 그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오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고 잡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소망하면 우주 전체가 당신의 소망을 실현하는 데 협력한대요. 그쵸?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그쵸? 어때요?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래요. 아직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못하겠대요. 아직 40대 초반, 40대 중반인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네. 커널 샌더스죠. 네, KFC의 창업자인데요. 이분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을 넘어서 내 요리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과 절대로 늦은 나이란 없다는 강력한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대요. 보통 사람이라면 10번, 그쵸? 10번이 뭐예요? 한 번. 그쵸? 한 번, 10번, 100번을 거절당해도 나는 안 되나 봐라고 이제 포기를 했을 텐데 이분은 1008번을 넘어서 1009번째 이제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제 여겼던 거죠. 거절을. 우리는 거절을 어떻게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시겠어요? 아니면 실패로 여기시겠어요? 네. 결국은 이제 과정이 없으면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소망을 이뤄내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워런 버핏의 이 말은 정말 이제 우리 명언 중에 명언이지 않을까요? 주식 다들 해보셨죠? 주식 해보셔서, 네, 말아먹기도 하셨죠? 돈도 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제 주변에서 보면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박진희 회장님은 어떠세요? 20대 때부터 항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지만, 항상 뭔가를 같이 가져가셨다고 그랬었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같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이제 살아남는 걸 떠나서 무언가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소망을 일어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태어나셨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대요? 개인의 능력을 일단은 키워야 되겠죠. 앤드류 카네기 같은 경우는 성공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한대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성공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성공.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위에서
있잖아요. 능력은 각자의 개성과 결합으로 생긴대요. 정말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은 우리가 들이기 정말 힘들잖아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까지는 항상 3개월이 걸린대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들이려면 어때요? 아, 1시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마음만 바꾸면 1시간이면 1초만 바꿔서 내가, 오늘 이번 한 번만 해봐야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나쁜 습관은 바로 저한테 이제 습관처럼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은 각자의 개성과 습관의 결합으로 생기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능력은 이런 게 있대요. 명확한 목표의식. 명확한 목표의식 자체가 개인의 능력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명확한 목표의식이 없었다는 거는, 여기에서 내 능력이, 요 부분에서는, 부족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 능력을 한번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는 거를 길러봐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속한 판단력 또한 능력이래요. 그리고 솔직한 성격이죠. 정직 또한 개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 능력이죠. 그쵸? 그리고 최선을 다하려는 집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열린 마음, 성실, 배움에 대한 끝없는 열망, 이제 풍부한 상상력인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를 두고, 아니, 정말,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이 많나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90년 이 상태에서는 계속 지속하다 보면 90년 뒤에 인구 소멸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 소멸 국가에 자꾸 우리 일론 머스크가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게 인구가 소멸되면 그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꿈꾸는 도시를 우리나라에서 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6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그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데 변화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와 친해지고 평생 공부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 단위에서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2026년도, 그쵸? LNP 기술력까지 더해져서 이 세포 단위에서 우리가 더 젊어질 수 있고 건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기를 수 있다. 기를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그 우리 사이토 스토리의 그 생각이 어때요? 무슨 일을 하던 즐겁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도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그 목표의식에서 욕망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언가, 이제 저한테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토 이토리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즐겁게 일하고 싶어. 나는 즐겁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즐거워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집착의 욕망에서, 이제 평온한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장님들, 즐겁게 인큐텐 사업하실 준비 되셨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릇을 키워야 된대요. 근데 우리 그 사람의 기량이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기량이 아주 작은 경우래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쵸? 누군가 시키면 뭔가 불안해요. 불안해서 내가 대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량이 아주 작은 경우래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잘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하고 상대가 잘하는 것은 상대에게 맡기는 거래요. 이것은 기량이기보다는 뭐래요? 당연한 일에 가깝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상대에게 맡기는 경우로 자신이 눈에 띄지 않게 도와준 뒤 성공의 꽃다발은 상대방이 들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3단계에 올라선 사람의 인생은 무척 멋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사이토 이토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일단 세 번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어쨌든 2026년도 시작을 하면서 제가 바이레벨을 통해서 그리고 LMP 기술력을 통해서 2026년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도태되는 사람과 이제 이게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 나는 2026년도 나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술력을 통해서 인큐텐에서 무언가 나는 성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점검해 봤어요. 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첫 출발이 최대의 난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 모든 난관이 처음부터 극복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시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대요. 그쵸? 처음부터 극복되는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잘못된 거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디스트리뷰터의 90%가 언제 시작한 지 90%가 시작한 지 1년도 되기 전에 그만두는 통계가 있대요. 이게 미국에서 6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이 마케팅이 이제 성행을 하면서 60년 동안 통계를 내봤더니 90%가 1년 되기 전에 그만둔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한대요. 많은 분들이. 30일 만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미안합니다. 전 모든 걸 다 바쳤는데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30일이 안 됐었을 때도, 그쵸.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영입했을 때 그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30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30일이면 거절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배우지 못한 상태인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1년 동안 일하겠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분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강현수 대표님이 이제 처음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소개를 했을 때 처음부터 저는 판매를 하지 못해서 난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주기적으로. 여기 있는 사장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까지 몇 년을 했지만 스폰서님한테 이 일은 저하고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하셨었죠? 네. 네, 양심, 네, 선언, 네, 저는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의욕을 갖고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대부분의 경우는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7가지 함정 중 하나에 무릎 꿇고 말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7가지가 뭘까요? 네. 함정 첫 번째는 차바퀴를 새로 발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알아둬야 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국제협회의 회장이래요. 이분이, 우선 물건을 팔아야 하고, 두 번째는 스폰서 하는 일이고, 물건을 팔고, 스폰서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 받는 사람이 다시 물건을 팔고, 스폰서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 나는 물건을 파는 거는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 디스트리뷰터가 된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실망해버린대요. 그래서 힘을 덜 들이고 최대한의 수입을 올리는 교묘한 지름길과 술책을 찾으려고 안달복달한대요. 그러다 그런 생각으론 절대 성공할 수 없대요. 어떤 책략을 써서 성공을 하려 했다가는 가차없이 네,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기는 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제 교묘하게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 했었던 얘기가, 인스타, 그쵸? 그쵸?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저희 제품을 한번 선전해달라고 해볼까? 네, 그 전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게. 그쵸? 우리가, 그분들한테 인스타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한테 그분들은 뭔가 방송을 하면 빨리 팔리고 이제 많은 양이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저렇게라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머리만 굴리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데요? 그쵸?
돈만 쓰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대요? 사업은 두 가지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물건을 파는 일과 이 사업을 하면 거둬들일 수 있는 성과를 알려주는 건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성과를 알려주는 일에는 내가, 무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제품은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제품의 효능, 효과, 그죠? 이런 거는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를 통해서 본인이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이걸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제가 주춤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앞에 파는 일만 하면서 아무리 제가 이제 집에서 책을 읽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정리한다고 해도 이제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 뒤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우리 쇼더 플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누군가 그 A한테 가르치고 B한테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C에게 후원을 하는 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 방법만 계속해서 내가 이제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함정 1에서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한 가지만, 그 물건만 판매하다 보니까 그 위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실망을 하면서 이제 도태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IBM 창립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회사가 완성된 후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대요. 어디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내가 인큐텐은 2026년 바이레벨과 그죠? LNP 기술력을 통해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오늘부터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IBM이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위대한 회사인 양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깨달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긴 것 같아요. 사업을 취미 활동이나 파트타임 직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들이 많대요. 그죠? 어떠세요? 취미 활동, 파트타임. 그죠?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아니면 아마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념하지 않고 취미 삼아 일을 하다가 가는 관심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래요.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욕망의 길에 빠져버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살짝 잃어버리는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려면 맨 처음부터 크게 생각해야 된대요. 바꾸어 말하면 대기업에 어울리는 절차, 정책, 방식을 처음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이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누구? 네. 나 혼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쵸. 대기업이다라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꾸 뭐가 이렇게 만져지죠. 네.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다들 전념하시는 거죠? 저만 아닌 거죠? 네. 네. 그리고 함정 세 번째는 자신의 초람을 부끄러워한대요. 그쵸.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 10년 했다라고 하는데 너 아직 거기야? 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이게 제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드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춤하고 뒤로 빠졌었지 않았나.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에 참가는 했지만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입은 다운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정도가 되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 우리는 네, 호일러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에 대해 지도해주는 사람을 꺼린대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해주는 말이 어느 순간 이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끌어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느껴져요? 잔소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꺼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업이 잘 돼요. 바쁜 사람은, 또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업라인이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도움을 주면 이제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호일러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세 번째 함정을 지혜롭게 빠져나가실 수 있는 사장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정 네 번째는 거절에 대해 마음을 쓴다.
이제 거절이죠. 다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적절한 시점에 놓여 있기만 하면 사업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설명을 정말 잘해도 그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놓여 있지 않다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생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하게 설명을 해도 안 되지만 내가 정말 거지같이 설명을 해도 그분이 적절한 시점 한 거죠. 그죠? 퇴짜를 맞는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때려치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스폰서가 가르쳐 준 규칙이나 절차를 그대로 고수하고 굳게 지키는 일이 자기 확신을 증가시키고 다음 실현에 맞서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에 대한 마음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함정 다섯 번째. 그쵸. 제 얘기네요. 소매 판매를 등한시한다. 어느 순간, 이제, 그쵸. 파트너 사장님들을 후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매 판매를 안 한 지가 정말,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저번에 우리 다이아몬드 그 달성하신 우리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를 통해서 하셨대요? 네, 콜드 컨택을 통해서 그분은 다이아몬드 직급에 성취를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매 판매, 네, 등한시 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상품의 유통이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유통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특약점과는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우리 IBO 자리를 매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의 반품에 대한 규정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까닭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수익은 결국 제품의 판매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많은 디스트리뷰터를 이제 IBO들을 영입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판매가 일어나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최초의 몇 달 동안은 소매 판매에 전념을 해야 된대요. 이것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우선 제품 판매 방법을 남에게 가르쳐 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판매를 해보지 않으면 가르쳐 줄 수도 없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다운라인들이 전혀 또는 아주 조금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 처음 몇 달 동안 직접 우리가 소매 판매로 인해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를 등한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 박진희 의장님 같은 경우도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소매 판매죠. 300만 원 정도의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매 판매를 스스로 계속 리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등한시 리더도 아닌 제가 왜 등한시 했을까요? 네. 반성하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게 제가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닌 상황에서 또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어디든 존재하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네, 공부를 하는 거죠. 네, 공부 많이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던 공부를, 예, 여기 와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히 몰랐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소망을 이룰 거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네. 함정 7. 네. 스폰서를 괴롭힌다. 드디어 나왔네요. 네. 스폰서는 당신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에요. 그죠? 제품을 판매하고 새 회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고 힘을 주며 도와주는 분들이죠. 그래서 스폰서의 선의와 관심을 잃게 되면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대요. 그런데 우리는 스폰서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불평, 한탄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구로 스폰서를 지쳐버리게 하는 초심자들이 너무 많다. 저는 10년 했지만 아직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초심자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스폰서를 마치 정신과 의사처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터로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과 인내심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롭히시면 안 되겠네요. 네.
안 괴롭히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가고 있는 저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강점과 약점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도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지났다라고 해서 3물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3물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제도와 테크놀로지에 불구하고 이 7가지 치명적인 함정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대요. 이것들은 인간 본질의 강점과 약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와, 진짜.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라고 얘기하죠. 어떤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나를 연구하래요. 첫 번째가 나를 연구하래요. 두 번째는 타인을 연구하래요. 그런데 타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또 나를 연구하래요. 그러면 나를 먼저 진짜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의 본질의 강점과 약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네요. 그쵸? 여기에 당신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미묘한 밸런스가 달려있다. 그쵸? 우리가 항상 보면 인간관계 이 줄다리기에서, 그쵸? 내가 하느냐, 마느냐에 가장 맨날 이제 이 시소를 타고 있는 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다른 그 사업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 집에 있는 남일평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그 이사직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분도 하는 얘기가,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을 보면 정말, 이제 이 불황에, 건설업이 지금 엄청난 불황이거든요. 이 불황에서도, 정말 힘든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승승장구하는 분이 인간관계에서 이 줄다리기를 너무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하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다운되는 분들은 이 인간관계에서 무언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내 일을 하고 무언가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당신의 사업에 대한 기회를 최대한으로 창출할 수 있는 한 그 제도에 의존해야 된대요. 그쵸? 의존해야 돼요. 제3물결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도 어떤 사업에서도, 태도는 당신의 인내심을 매일 요구를 하는 거죠. 인내심 매일 요구를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우리가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다닌대요?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처럼, 네, 매일 인내심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인내심을 발휘하셔야 되겠죠. 핑계를 대지 말래요. 결정을 짓는 것을 미루지도 말래요. 하루라도 생산하는 일이 없이 지내지 말래요. 이래야만 제3물결 하부 구조의 미묘한 공동작용이 당신을 알게 모르게 도와줄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뭐가 있대요? 네, 스폰서링이에요. 이제 제가 뭔가 지금 2026년도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저한테 익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업라인에게만 충실해야 한대요. 다른 리더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리더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무언가를 하고 그분들이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네, 이제 업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스폰서 시스템을 따라야 된대요. 스폰서링은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누구에게나 항상 적용되는 단일한 공식이란 있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에 의한 60년 동안의 시행착오 결과 다음과 같은 틀림없는 원칙이 생겨났대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스폰서가 취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제일 힘들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하고 저 사람은 다른데 그쵸? 많이들 그 생각을 하셨죠? 역량도 달라. 그쵸? 심지어 MBTI에서도 맨 앞에 나는 I야. 그분은 E야. 이것도 달라. 다른데 뭘 어떻게 따라야 된다는 거지? 라고 하지만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폰서링은 제3물결의 진짜 작업이래요.
스폰서링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진짜 작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쵸? 이게 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는 이제 내가 스스로 능력이 안 되는 내가 스스로 성공하기에는 무언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와 기술이 할 일을 다 해주죠, 지금. 저희 회사 자체에서. 이제 저희 인큐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도구와 기술이 할 일을 다 해주니 이 사업에서 가장 막연한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또 나오네요. 인간관계. 그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운라인들이 사업을 일고 나가도록 도와주고 성장시키는 일이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턴키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열쇠만 돌리면 모든 것이 가동되는 턴키 조작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친다, 가르치는 방법을 후원한다, 후원한다. 이렇게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돌려가는 그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인데요. 이제 업라인의 스폰서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래요. 즉, 네, 뭐예요? 설명회를 갖고 다운라인 디스문에 답하는 것인데요. 까지 그 사람들의 생각에 계속해서 심부름만 하고 다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네. 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잠시만요. 왜 뒤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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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뭔가를 이게 잠깐 저기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 숙달의 원리는 가입자는 반드시 한 단계를 완전히 숙달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RRTM 방식이 적용이 되죠. 그죠? 우리가 리테일을 했으면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리테일을 하고 리테일을 하고 리테일을 하고 리테일을 하더라고요. 리크루팅 하는 걸 하지 않는 걸 보면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잠시만 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방송을 항상 제가 강의를 아침마다 하지만 아침마다 항상 저렇게 방송을 하는 게 저분들의 일이겠죠. 그래서 근데 저도 이번에 정말 그분이 그 한 회사에 그 타 회사에 그 최고 리더이셨거든요. 이제 그분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도 계속해서 제가 계속해서 리테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만남을 일요일마다 지금 4회 만남을 했는데, 4회 만남을 하는 동안, 이 리테일을 하고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이 리크루팅에 대한 제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 단계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리테일,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을 적절하게 이제 맞춰서 넘어가지고 있느냐.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다른 대표님을 그 이제 다른 대표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리테일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에 있는 하브라인의 사장님도 리테일을 너무 잘해서 예, 위스로 이제 그 등록이 돼 있는 분만 2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저 할 때 나는 리테일을 더 해야 되겠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리테일에서 리크루팅까지 갔으면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데, 제게 아니잖아요? 남의 거니까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내가 숙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숙달의 원리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넓게 활동하래요. 훌륭한 리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꼼꼼히 고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따분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장기적인 과정을 따르는 것이 나중에 프론트라인 수가 줄어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려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
다음에 이게 나오죠. 3, 30, 300 원리죠. 디스트리뷰터의 행동에 관한 이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면 다운라인이 항상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하여 당신의 시간과 정력을 100%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조직원의 수가 3명이건 30명이건 혹은 300명이건 마찬가지다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정신을 차려 전략을 세우지 않는 한 얼마 안 가서 다운라인 노예가 되어 주인 어른 또는 만화님 한 명의 온갖 시중을 드는 한효로 전락할 것이래요.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쵸?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가장 좋을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대요. 우리 이번에 송진구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명에 집중을 하래요. 한 명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내, 이제, IBO 회원수가 3명이건 30명이건 300명이건 우리가 한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하래요? 선택을 하래요. 선택하셨나요? 네. 선택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숙달의 의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과 실패는 궁극적으로 자립 가능한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대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처럼 다음 격언이 잘 적용되는 분야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래요? 남을 따르는 법을 배우시래요. 배우실 준비 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챗GPT 할 때 물어봤어요. 챗GPT에서 나도 2026년도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꼭 내가 지켜야 될 말을 써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2026년 인큐텐 리더 기준이라고 해서 리더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열정은 소모다. 말이 아닌 실행이 신뢰를 만든다. 사람을 끌지 말고 구조를 세워라. 책임은 위로, 공은 아래로. 일관성이 문화를 만든다. 아, 여기 있는 사장님 모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일관성을 만드셔서 2026년도 바이레벨과 LNP 기술력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사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